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저렇게 배달원한테 인격 모독하는 경우는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건가 싶은데, 근데 요 이야기는 우리 유튜브 댓글쇼에서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가지고 오신 사건은 뭡니까? 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종목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그때 노선영 선수가 울면서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고, 뭐 네. 왕따 논란이 벌어져서 올림픽 경기가 아니라 그 왕따 논란, 뭐 기자회견 이랬던 게 더 기억이 날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그 팀 내 갈등 때문에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언론이 떠들썩하게 다뤘습니다. 네. 뭐 정치인, 언론인, 방송인, 연예인들도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몇 년 지난 지금 민사소송으로 번졌어요. 작년 말에 당시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보름 선수가 역시 동료였던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2억 원 손해배상 청구한 건데요. 예, 변론 기일이 이미 한번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김보름 선수는 왕따 가해자로 지목됐고 노 선수는 피해자로 알려졌는데, 맞아요. 그럼 이거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뭐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가해자라고 알려졌던 선수가 피해자라고 알려졌던 선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해가지고 갸우뚱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몰랐던 무슨 다른 얘기가 있는 건가? 그 내막을 오늘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좋겠지만요. 지금 이게 재판 진행 중입니다. 네. 양측이 아주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결론 내리고 누구는 착한 사람, 누구는 나쁜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어렵죠. 예. 다만 이 사건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지금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죠.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2018년 2월 19일 당시 여자팀 추월 준준결승 8강이 열렸는데요. 네. 김보름, 노선영 그리고 박지우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네덜란드 팀과 대결했습니다. 그 팀 추월이라는 게 네. 조금 생소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릴레이하고는 또 좀 다른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팀 추월인데요. 이게 양 팀이 이 링크에 그 경기장의 맞은편에서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 팀이 이제 3명이 함께 달리는 거예요. 함께. 예, 이어 순서대로. 달리는 게 아니라 예, 함께. 한꺼번에 출발해서 쭉 달리는 건데요. 이 400m 링크를요. 남자는 8바퀴, 여자는 6바퀴를 돕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 이름이 팀 추월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네. 그대로 번역하면 뭐 팀 추격 정도도 되는데 중간에 한 선수라도 상대방 팀 선수에게 추월당하면 경기가 끝납니다. 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종목에서는. 워낙 잘하니까. 네. 그래서 각 팀의 선수 중에 3명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을 비교해서 승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들어온 선수는요, 기록을 아예 따지지도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무리 앞서 나가봤자 마지막 선수가 늦게 들어오면 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한 명이 잘한다고 이기는 종목이 아니고요. 네. 3명이 고른 기량을 가진 팀이 유리한 건데요. 이게 사이클에도 뭐 단체 추발 뭐 이라는 이름의 그런 종목이 있기도 합니다. 이 규칙을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때 우리 대표팀이 호흡을 잘못 맞춰서, 그러니까 전략을 잘못 짜서 이렇게 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바람을 맞으면서 앞에서 이끄는 선수의 체력 소모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 3명의 선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전략에 따라서 호흡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전체 6바퀴 중에서 2바퀴를 남기고 노선영 선수가 뒤쳐졌어요. 이제 세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뒤쳐지면 이기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그냥 앞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인지 뭐 짧은 영상 하나 볼까요? 보고 오면 그때 좋을 것 거? 같아요. 예, 보죠. 예. 자,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 팀이고요. 네. 이게 지금 마지막 들어오는 장면인데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난 상태로 노선영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팀이 졌습니다. 네, 저렇게 큰 차이가 났죠. 8초나 차이가 나는 부진한 기록으로 패배했고 준결승 진출에 실패한 건데 이게 다른 경기도 아니고 올림픽 본선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시 해설자도 좀 비판을 했고요. 또 그 후에 김보름 선수의 TV 인터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커진 건 그 김보름 선수의 TV 인터뷰가 결정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내용이 어땠죠?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자신과 이제 박지우 선수는 잘했는데 노선영 선수가 뒤처지는 바람에 졌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중간에 웃음을 띠는 게 있었는데 또 이게 막 비웃음 아니냐 막 여론이 그랬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직후에 노선영 선수의 모습이 또
방송 화면에 나오면서 더 여론이 안 좋아졌죠. 그때 노선영 선수는 바로 지금 사진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한쪽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도 나옵니다만 다른 선수는 노 선수 곁에 다가가서 위로하지 않고 네. 오히려 그 네덜란드 출신이죠. 밥대용 당시 대표팀 코치가 홀로 위로하는 장면이 방송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우 선수가 코치에게 노 선수 쪽을 이제 가리켰고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제 코치가 노 선수에게 다가가서 위로했다는 게 영상으로 확인됐어요. 네. 네, 이런 부분들. 하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위로하지 않고 코치만 위로하는 장면만 이제 화제가 됐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여론이 어땠냐면 김보름, 박지우는 노선영 선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네. 왕따 시켰다. 뭐 이렇게 막 일파만파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또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그 자격을 박탈하고 빙산연맹 적폐를 해소하라 이런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죠. 청원이 올라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도 열렸죠. 그렇습니다. 김보름 선수가 그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 열고 사과했습니다. 또 코칭 스태프도 경기 상황을 해명했는데요. 경기 중에 노 선수가 뒤처진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다른 선수들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또 경기 직후에 선수들이 서로 다가가지 않고 어색해한 것도 지도자들이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과하고 해명도 했는데 여론은 네.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렇죠? 가라앉지 않았죠, 여론이? 그렇습니다. 예,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노 선수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반박을 한 건데요. 근데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첫째, 팀 경기였지만 함께 훈련한 적이 없다. 둘째, 훈련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고 선수끼리 대화 나눈 적도 없다. 셋째, 경기 계획을 미리 정하지 않았고 내가 맨 뒤에서 달리는 건 해본 적이 없는 방식이었다. 내가 맨 뒤에서 달리는 건 해본 적이 없는 방식이었다. 넷째,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가 경기 막판 스포트에서 내가 쫓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팀에서 따돌림 당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거죠. 노선영 선수의 이 인터뷰를 보고 많이들 충격받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김보름 선수는요 당시 그 팀 추월 외에도요 개인 종목에 출전했거든요. 이게 네. 매스 스타트인데 며칠 후에 이제 우리나라 이 종목 역사상 첫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그 위축된 표정이었고 또 눈물을 흘렸고 또 관중들을 향해 큰절을 했거든요.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 매우 싸늘했죠. 싸늘했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노 선수가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선영의 추가 폭로 내용은 어떤 거였죠? 팀 추월 경기는 빙상연맹이 벌이는 경기였다. 또 빙상연맹이 자신을 차별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자 이제 다른 팀 추월 동료 선수들 그리고 또 빙상연맹에 대한 비난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61만 명이 동의했고요. 61만 명이. 결국은 문체부가 감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보름, 박지우 자격 박탈하라는 청원에 61만 명이 동의를 했었을 정도입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이게 그 문체부의 감사 결과이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이거나 아니면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네. 쟁점별로 보겠는데요. 우선 노 선수는 팀 훈련이 없었다고 주장했잖아요. 반면 김 선수는 훈련 많이 했다고 반박을 했고 네.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여자 대표팀의 훈련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네, 다만 선수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느낄 수 있다니? 훈련 자체가 부족한 거는 아니었지만요. 네. 이게 올림픽 직전에 2달 동안 선수들이 개인 종목 국내 대회에 참가하면서 이제 함께 팀 훈련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건데요. 특히 김보름 선수는 개인 종목 매스 스타트 훈련도 병행했기 때문에 팀 추월 훈련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노 선수가 팀 추월 훈련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노선영 선수가 문제 제기한 다른 쟁점들도 있었잖아요. 내가 맨 밑에서 뛰는 경기는 해본 적도 없다. 이건 어땠어요? 네, 맨 뒤에서. 네. 김 선수 측에서는 이제 사전에 합의된 거라고 주장했지만 노 선수는 그게 아니라 경기 당일 즉흥적으로 결정된 거라고 반박했잖아요. 예. 감사 보고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선영 선수는 원래 2번 주자를 선호했지만 경기 전날 박지우 선수가 감독을 찾아가서 노선영 선수가 3번 주자인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감독은 그럼 선수들끼리 합의해서 정하라고 했지만 이후에 선수들 사이에 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당일 감독이 노선영 선수가 3번으로 타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지만 김보름, 노선영 선수는 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지? 라고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선영 선수는 이제 그날 자신의 컨디션에 자신이 없어서 약간 망설였지만 다들 괜찮다고 하니까 또 책임감 때문에 3번 주자를 맡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문체부는 그렇게 본 거예요? 뭐 이게 양측 주장이 이제 엇갈리는 거죠. 원래 계획대로 한 건지 아니면 뭐 따돌림 당했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라도 뛰었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건데 또 하나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영 선수가 뒤로 처진 이유가 뭐냐. 그게 진짜로 왕따 따돌림 당해서 그런 거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고의로 두 선수가 노 선수를 따돌린 거냐 이 부분인데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요. 감사 결과는 고의 아니다로 결론 났어요. 네, 왜냐하면 노 선수가 뒤처진 그 마지막 두 바퀴의 그 구간 속도, 네. 다른 구간의 속도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다. 또 해외 경기에서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따 문제는 아니라고 본 거군요. 감사에서는. 그렇죠. 예, 김보름 선수는요. 통상 이 뒤처지는 선수가 사인을 보내서 앞에 있는 선수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당시에 노선영 선수가 아무런 사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뒤처지는 거 몰랐다고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난 이제 앞에 가고 있으니까 뒤에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 반면 노선영 선수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문체부 감사 이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 당시 김보름과 박지우가 나를 무시하고 경기한 게 맞다. 내가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두 사람이 치고 나간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근거가 있습니다. 2014년 올림픽에서도 3번 주자가 뒤처지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는 김보름 선수가 속도를 줄이고 뒤를 돌아오면서 대처했다. 근데 평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대로 치고 나갔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양측의 해석은 여전히 부딪히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문체부 감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김보름 선수나 박지우 선수나 또는 코칭 스태프의 구체적인 잘못이 뭐 드러나지는 않은 거잖아요. 적어도 감사 결과는 결과.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관련자들이 뭐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식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약 2년쯤 지난 작년 11월에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한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왕따 논란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감사 결과는 이제 문제가 없었다. 고의 아니었다. 뭐 이렇게 결론 났는데 2년 후에 바로 최근에 왜 김보름 선수는 소를 제기했는가? 네, 손해를 입었다는 건데 그럼 그 손해의 원인이 무엇이냐? 왕따 주행이 없었음에도 노선영 선수가 허위 인터뷰를 해서 논란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아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한 건데요. 또 당시 그 올림픽 즈음에 여러 건의 광고 계약 논의가 진행 중이었대요. 그런데 노선영 선수의 그러한 인터뷰 등으로 인해서 평판이 훼손되고 결국은 계약이 무산됐다. 정신적, 금전적 뭐 피해를 다 봤다. 게다가 노선영 선수가 자주 욕설과 폭언을 했고 이렇게 자신을 괴롭혔고 또 코치진에게 반발하는 등 팀 분위기를 해친 것은 오히려 노선영 선수라는 주장인데요. 오히려. 뭐 노선영 선수도 당연히 반박합니다. 허위 인터뷰 한 적 없다. 폭언이나 괴롭힘도 사실이 아니다. 또 문제의 경기 이후에 김보름 선수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피해를 만든 것은 아니다. 또 설령 그렇다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내용 등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당했다고 하고 양측 주장이 완전 다른데 그러면 김보름 선수는 지금 노선영 선수가 없는 말 지어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노 선수가 자신의 경기력 때문에 질타받을 것을 우려해서 그 화살을 김보름 선수에게 돌린 것이고 또 경기 다음 날 노선영 선수의 인터뷰는 내용 전체가 거짓이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료도 제출을 했어요. 어떤 자료요? 한 번도 함께 훈련은 한 적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로 주간 훈련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선수단이요 마지막 2달 동안 4차례 함께 훈련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훈련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주장은요? 경기 전날 웃으면서 대화도 나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노선영 선수가 다가와서 어깨 동무도 하고 대화를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거를 증명할 사진과 동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거든요. 찍어놓은 게 있군요. 여기에 대해서 노 선수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 사진 연출된 거다. 연출된 거다? 평소에 팔짱을 끼지도 않던 박지우 선수가 갑자기 와서 팔짱을 꼈는데 그 순간 사진이 찍힌 것이다. 이거 미리 짜고 사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저 사진인가요?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정해 보이는데 저건. 네. 그리고 노 선수가 이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이제 그 빙상연맹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요. 또 심지어 소송 자체를 빙상연맹이 주도하고 있고 오히려 김보름 선수는 연맹을 이제 대리해서 나온 것뿐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연맹과 김보름 선수 측은 뭐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뭐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사실은 분위기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개인이 느끼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아니, 양쪽 얘기가 완전 다른 거네요. 또 다른 건. 네. 노선영 선수가 3번 주자로 달리게 된 그 상황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김보름 선수는 노선영이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거를 왕따로 몰고 간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반면 노 선수 측은 이거 미리 정한 게 아니라 경기 당일 즉흥적으로 이게 순번을 정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상황상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무슨 계약서 써놓고 도장 찍어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진실은 뭐 당사자들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법원 판단이 곧 나올 테니까 그것도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진실이 존재하더라도, 네. 존재할지라도 당사자들이 각자 느낀 자신만의 진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 후에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났거든요. 네.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이 진실처럼 또 굳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외부의 제3자가 지금 상황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판단하기는 참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사건이 참 안타까워요. 네. 이 젊은 선수들 정말 인생을 걸고 운동을 했던 이 선수들이 왜 이런 일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하는가. 네, 두 선수 모두 피해자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그날 이후 두 선수 모두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어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뭐 원고 김보름 선수뿐만 아니라 피고 노선영 선수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빙산연맹에게 밉보이고 이제 스케이트 타는 일 자체를 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개명까지 고민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또 지금 시점에 꼭 한번 되돌아볼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침착해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당시엔 냄비처럼 들끓었 여론, 언론도 반성해야 됩니다. 아하. 냉정하게 따지지 않고 여론의 편성에서 논란을 부추기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정치인, 방송인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을 방송 소재로 접근한 방송사도 반성해야 되고 네. 또 당시에 이제 분노한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게임처럼 즐기고 소비한 대중 역시 반성해야 됩니다. 진실이 그렇게 쉽게 즉각적으로 판단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보름 노선영 선수 학교 선후배거든요. 네네. 엄청나게 노력해서 국가대표 됐고요. 그럼요. 같이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네요. 네. 안타깝고요. 우리 모두 섣부르게 판단해서 지금 시점에 또 다른 누군가를 욕하지 말고 네. 이번에는 침착하게 판결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팀 추월 경기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까지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